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웃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시는 분이 저보다 더 의학적으로 잘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목,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어깨를 방송을 했는데 무릎이야말로 또 안 아픈 사람이 있겠습니까? 무릎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흔히 다치기도 쉽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하고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실 옆에서 소리 나는 건 아닌데 자기 자신만 느끼는 소리죠. 움직이다 보면 뻐걱뻐걱 하는 느낌이 들면은 대관절염의 초기일 가능성이 많고요. 또 부어가지고 이 덮개 슬개골을 눌러보면은 쭈렁쭈렁 한다든지 하는 문제. 이 아침에 뻣뻣해갖고 잘 안 구부러지다가 조금 돌아다니면은 약간 편해진다거나, 또는 이 무릎의 안쪽 부분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닿기만 해도 뭐 누르기만 해도 많이 시큰거리가 아프다. 계단에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특히 내려갈 때 보면 뭐 무릎이 아파서 죽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릎이 아픈 경우는 사실 누구나 아플 수가 있고, 청년층이나 또는 노령층에서 누구나 다 아플 수가 있습니다. 역시 무릎도 마찬가지로 청장년층에서의 문제, 노년층에서의 문제로 나눠지게 됩니다. 무릎을 안 쓰는 운동이 있겠습니까? 청장년층에서 스포츠 손상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뭐 예를 들어 스키를 탄다거나, 또는 뭐 보드를 탄다거나, 또 수상 스키를 탔다거나, 마라톤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무릎이 다치기가 쉽죠. 무릎이 아프면 병원에 오시려면은 지하철이 한쪽은 계단이 있고 한쪽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다음에 오실 때는 반드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그렇게 아프시죠. 우리가 이렇게 계단을 갈 때 보면은 우리 무릎이 아프지 않은 분들은 정상적으로 보이게 되는데,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꼭 난간을 잡고 옆으로 서가지고 한 발 한 발 힘들게 올라가시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이제 무릎에 관절염이 심해지면 걸으면 걸을수록 더 심해가지고 아프고, 또 뭐 연골이 다쳤다고 그러면 쉬고 막 이렇게 아플 수가 있는 경우죠. 지금 이 경우도 지금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은, 무릎이 아프신 분을 찍어보니까 이렇게 체열 촬영에서도 반대쪽 발에 비해서 훨씬 더 색깔이 변화가 일어난지, 이런 등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렇게 무릎이 문제가 되느냐? 청장년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 손상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스키를 탄다거나 또는 뭐 해서 뚝 소리가 났다. 근데 갑자기 발을 움직이려고 할 때 걸리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 반월판이라고 하는 그 구조가 찢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충격을 꾹 받는 경우는 무릎 주위에 이러한 뼈들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손상을 받아가지고 이 부분이 은근하게, 아주 많이 아프지는 않지만 은근하게 상당히 심하게 아파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뼈 자체가 연골이 충격을 받았다거나, 또는 이 충격으로 해서 연골이 까졌다거나, 이런 등등의 손상이 되면은 아프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노령층으로 가게 되면은 퇴행성 변화가 되는 것이죠. 특히 이런 분들은 아침에 뻣뻣해서 다리를 구부려지지가 않는데 뭐 조금 움직여 보니까 약간 구부러진다, 이렇게 부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열감도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무릎의 안쪽 부분을 눌러서 여기가 너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근육과 뼈 사이에 완충작용을 하는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가 썽이 나게 되거나 하면은 굉장히 많이 아프게 돼요. 그래서 진찰할 때 살짝만 눌러도 뭐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할 정도가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무릎의 진단에 있어서도 엑스레이나 MRI 못지않게 초음파가 중요합니다. 초음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데 점액낭종, 물이 차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잘 보이게 되고요. 특히나 염증성 변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플러 같은 것을 봤을 때 빨갛고 파랗고 이렇게 염증성이 있으면 변화가 나타나서 잘 볼 수가 있겠다. 물론 엑스레이나 MRI가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문제들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체열 촬영을 찍으면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어깨에서와 마찬가지로 요 뒷무릎이 아프다 할 때도 있습니다. 무릎 뒤쪽으로 많이 아프시다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무릎 주변에 아픈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릎 자체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는 무릎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무릎 뒤쪽에.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치료해 줘야 되겠죠. 무릎 주사 아무리 맞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꼼꼼하게 진단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더 깊숙한 쪽에서 있어도 무릎 뒤쪽의 후면에 통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근육의 심부 쪽에서 아픈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릎까지 같이 아플 수 있고 심지어는 뭐 이 엉덩이까지도 아파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무릎 자체의 질환이 아니고 근육에 의해서 대포 떨어지는 자리, 대포를 쏘는 자리가 아니고 대포 떨어지는 자리면 당연히 그 부분을 무릎으로 아플 수 있는 근육들을 검사를 해야지. 무릎은 사실 실제 원인이 아닌데 아무리 무릎 치료해도 되지를 않겠죠. 이런 식으로 무릎 주변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무릎 자체는 우리가 이제 환자분이 오시게 되면은 아침에 뻣뻣하고 걸어다니면 계단 못 올라다니겠다, 옆으로 가야 된다, 뭐 조금 가다가 쉬어야 된다, 퉁퉁 붓는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이제 진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치료를 받으러 오셨을 당시에 환자분이 심한 경우는 뭐 다리를 절고 오실 수도 있죠. 또는 무릎 자체에 화농성 변화, 감염돼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액 검사를 한다거나 염증이 없는 걸 먼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 신체 검사에서도 이 무릎의 덮개뼈 있는 부분에 붙어 있는 이 인대가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슬개골이 이렇게 있으면 이 양쪽 옆을 눌러봤을 때 굉장히 압통이 있으면 그 부분도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이 밑에도 이렇게 눌러보면 아프고요. 그리고 또 이 슬개골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되면 폈다 구부렸다 하면 이 슬개골이 안쪽과 이 뼈하고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이쪽에 손상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부분이 외측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측부인대, 이 부분들이 붙어 있는 부위에 통증이 심하게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항상 측부인대가 주변에 문제가 있는지, 근육이 와서 세 개가 붙는 부위를 꼼꼼하게 눌러봐 가지고 통증이 있는지, 또는 이쪽에 내측 측부인대도 역시 붙어 있는데 통증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진단해서 여기 아까 이야기한 대로 텐도리전이나 또는 뭐 무슨 증식 치료를 한다거나 이런 등등의 치료를 하게 되고, 또 충격파 치료 같은 것도 하게 되죠. 나중에 다시 치료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MRI 상에서 별 문제가 없는 경우는 환자분에게 이제 무릎의 자가 운동을 많이 이제 하도록 하고, 무릎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학적 검사, 엑스레이 검사, 피 검사까지를 해서 이제 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운동들이 있고 주의사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병원에 오시면 이런 책자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제가 엄선해가지고 한 거고요. 운동의 중요성이라고 뭐냐면 척추 운동 같은 경우도, 요통 운동 같은 경우도 현재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것들은 뭐 협착증 운동, 디스크 운동이 구분 없이 막 그냥 같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일단은 우리가 이 장단지 근육을 강화시키면 무릎이 상당히 안 좋아도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소책자를 들으면 대부분이 하신 얘기가 다음에 오실 때 제가 반드시 숙제 검사를 합니다. 집에서 얼마나 하셨죠? 무시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저는 반드시 이거 무시하지 마시고 하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목적은 가능하면 왜 병원을 자주 오시지 않고 빨리 치료를 해드려야 되는데 본인도 그만큼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분들의 자가운동을 열심히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다. 집에서 꼭 하십시오. 이렇게. 아무리 무릎이 안 좋아도 저 스포츠 선수들 그렇게 무릎이 다 깨져가지고 다시 운동하는 게 다 저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운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치료 면에서는 아까 인대 부분이 뭐 눌러서 심하게 압통점이 있으면 거기에 표시를 해가지고 그 부위에 아까 이야기한 증식 치료를 할지 뭐 포도당 같은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위험하지 않죠. 아무리 많이 맞아도. 그래서 약 3주 간격으로 두고 이렇게 증식 치료, 인대 강화 치료 해줍니다. 텐도리젠이라는 약이 최근에 나왔어요. 또 그 약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또 단점이 맞고 나서 한 2, 3일 정도는 많이 아픈데 환자분 중에서는 너무 아프니까 이 걷기가 힘든데요. 뭐 그 약 자체가 맞고 나면 조금 통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만 넘어가면 너무나 좋은 약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해서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무릎 자체에 퇴행성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가 운동을 열심히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무릎 자체 내에다가 주사하는 경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제 노년층에서는 이제 퇴행성 관절이 온다. 그럴 경우는 이제 관절 내 주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대개 물이 많이 차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물을 배액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주사하는 약제 자체가 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무릎 관절액하고 거의 유사한 성분이에요. 물론 이것은 닭 벼슬에서 추출할 수 있고 타 동물에서 추출해서 만든 겁니다. 굉장히 끈끈한 약이기 때문에 만약에 물이 잔뜩 차 있는 사람한테 그 약을 주사해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약제들이 끈끈해갖고 뭐 윤활작용을 해주는 면도 있지만 염증을 가르쳐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면 스테로이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스테로이드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는 지금 쓰고 있는 의사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스테로이드가 필요하고 저도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이 너무 차 있는 경우에 뭐 한 20cc, 30cc 나오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스테로이드 쓰지 않으면 절대로 물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염증성 변화가 너무 심한 거죠. 그러니까 무릎을 싸고 있는 막에서 염증성 변화, 점막에서 염증성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라앉힐 수 있는 약은 스테로이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그런 경우는 안 쓸 수가 없다. 그럼 스테로이드를 어떻게 하면은 가장 최적으로 사용할 거냐? 자기가 치료받으면은 지금 주사 맞은 게 스테로이드인지 아니면 무릎 관절내 주사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스테로이드는 잘 쓰면은 그보다 더 좋은 약이 없는데 잘못 쓰면은 망가지는 거죠. 체중 증가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뼈도 약해지고 속도 망가지고. 그러나 이렇게 1년에 몇 번 정도는 허용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쓰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몇 번을 1년에 몇 번 정도를 맞았는지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남발해서 맞으면 안 되겠지만 자기가 만약에 그걸 알고 있으면 타 병원에 갔을 때 나는 스테로이드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몇 번 정도 맞은 적이 있어요. 얘기를 해주시면 그 의사 선생님이 이분은 좀 맞았으니까 이번에 다른 치료법을 더 해야 되겠는데 윤활작용을 하는 약만 넣든지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 얘기 않고 이 병원에 가서 맞고 그러다 보면 너무 이제 과다하게 사용을 하겠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스테로이드를 몇 회 정도 1년에 5번, 6번 정도는 아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치료 효과는 확실히 좋고 그런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물을 빼는 게 좋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웃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시는 분이 저보다 더 의학적으로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웃지요. 주변에서 뭐 물 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비상식적인 이야기들이 떠돌다 보니까 물을 뺀다고 하면 겁을 내시는 분이 있는데 물을 안 빼면 치료가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릎 주변에 신경치료를 간혹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 무릎도 신경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픈 거죠. 그래서 무릎에서 신경들이 뇌로 전달돼서 무릎이 아픈 줄 알게 됩니다. 알람을 세팅하고 잠을 잤는데 깼으면 알람이 이제 더 이상 안 울려야 되는데 울린다고 생각하면 고문하는 거나 똑같을 겁니다.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이 다치면 아프게끔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알람을 잠시 꺼두는 게 아프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알람을 꺼두는 게 바로 신경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한 게 한 가지로만 매달리지 마라. 약이면 약, 뭐 신경치료면 신경치료, 인대 증식치료, 물리치료, 뭐 이런 거 자가운동치료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인대 증식치료 같은 것을 해놓고도 한 몇 주 간격으로도 꾸준히
그렇게 치료를 할 필요가 있겠고, 주변에 있는 근육이 있어도 거기에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텐도리즘 콜트릭스랄지 또는 아주 심한 경우는 보톡스 같은 것을 투여해서 근육 주변에 있는 근육까지도 다 치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약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약을 단기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이건 만약에 물이 많이 찼다거나 하면은 당연히 염증을 관찰해야 되니까 소염제를 단기간적으로 쓰고요. 그렇게 장기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근육통에 같이 있다면 근육 치료, 근육 이완제 같은 것을 투여하기도 하고 위장약 같은 것을 같이 투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릎이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해도 뭐 계속 아픈 거는 아니에요. 어떤 분들 보면은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왼쪽이 훨씬 나쁜데도 오른쪽만 아프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사진만 보고 진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경통 치료제라고 하는 약제가 무릎 치료용으로 도입이 된 게 있어요. 무릎이 뼈나 관절만이 아픈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경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건 복합통증이라고 하는데, 이 관절 자체의 통증은 우리가 체성 통증이라고 하고, 신경에 의해서 아픈 경우는 신경병증 통증이라고 하는데, 무릎에는 신경병증 통증과 체성 통증이 같이 겹쳐져 있는 게 상당수다. 30% 이상이 된다. 우리가 소위 이야기해서 항우울제라고 하는 약을 이 신경치료에서 투여한다. 어떤 분들은 내가 우울증이 없는데 왜 약사님이 우울증이 있으시냐고 물어봐서 깜짝 놀랐다. 사실은 신경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낸 거다. 신경병증 통증에는 우울증 약이라고 개발된 약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걸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게 아니라 신경병증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번 기회에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도수치료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릎에 어떤 회전의 영역을 넓혀준다거나 이 장단지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도 페인 스크램블러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의 신경이나 또는 무릎 관절의 통증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다양한 물리치료 기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 가지의 이런 치료 수단을 동시에 그리고 초기부터 치료하면은 그렇게 장기간 통증으로 시달리지 않고 간단한 치료로서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반드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어깨와 마찬가지로 이 4번 신경에 디스크가 눌렸다거나 또는 협착증이 있는 경우는 무릎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만약에 이게 무릎으로 진단을 해가지고 치료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협착증이 있는지 특히 4번 신경이 나오는데 요추 4번 신경에 협착증이 있는지 하는 것을 꼭 봐야 돼요. 디스크 탈출증이 4번 신경을 누르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원인들을 전부 확인해서 치료하는 것이 치료 효과가 좋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조기에 치료받는 것이 1년이고 2년이고 치료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치료 효과가 좋고 의료 비용도 적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왜 우리가 약도 먹고 신경치료도 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결국에 환자분들에게 뭐 돈을 많이 받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모든 있을 수 있는 경우를 다 치료하기 위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무릎이 붓는다거나 또는 아침에 뻣뻣하다거나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갑자기 다리가 탁 걸리는 듯 하면서 주저앉으려고 한다거나 또는 뺑뺑하게 부어갖고 열감도 나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빨리 병원을 찾아서 간단한 치료를 통해서 치료받으시라. 제 이러한 설명이 환자분이나 또는 지금 시청하고 있으신 분들, 이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